살면서 겪는 일 중 가족의 죽음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빈소에 놓인 영정사진 속 고인은 아직 환갑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의 아버지인데요.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누구면 어떡해, 아빠. 오빠 우리 어떡해. 석희야, 이제 하늘아래 우리 둘뿐이야. 마음 단단하게 먹어. 알았지? 남매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오열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짓고 사는 아버지를 찾아간 아들 석현 씨. 아버지, 이번엔 정말이라니까요. 정말은 무슨 내가 그 소리 한두 번 듣냐? 그냥 취직을 하든지 자격증을 따든지 알아서 해. 너 사업한다고 헛바람 들어 다니는 거 나 더 이상은 못 도와준다. 정말. 아버지는 내가 무슨 헛바람이. 석현 씨 아버지에게 돈 부탁을 하러 온 모양인데요. 아버지 살림도 그리 넉넉해 보이진 않습니다. 부탁은 거절당했지만 막상 아버지 사시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 아들인데요. 이렇게 드시고 무슨 힘으로 농사해줘요. 마음만 있구만. 먹어서. 부자지간의 정이란 이런 걸까요? 죄송해요. 제가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장가 가시라니까. 그러더라도 얼마 전에 네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아유 난 아주 여자랑 징그러운 사람이니까 너나 잘 살아. 석현 씨 부모님은 10여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 만일 씨가 남매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애틋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온 지 이틀 후 석현 씨 아내가 웬일인지 기색이 심상치 않습니다. 석현 씨는 일찍 결혼을 해 본가에 따로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들어와도 투명인간 취급하는 아내 신영 씨. 야, 사람이 들어왔으면 쳐다라도 좀 봐라. 내일까지 대출이자 안 갚으면 차압 들어온대. 넌 사흘 만에 만난 남편한테 할 말이 그 말밖에 없냐? 그럼 뭐?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더 이상 뭐? 그만하자. 뭐?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돈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 들어가 진짜. 말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안 차. 어떻게든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네? 아버지가요? 어떻게? 아니 아버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급히 아버지 집으로 달려온 석현 씨 부부.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건강하게만 보였던 아버지가 싸늘한 죽음이 돼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선 과로로 인한 돌연사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부검 의뢰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그냥 편히 보내드리고 싶어요.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에 석현 씨 남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환갑도 안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장례를 모두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석현 씨는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살아계실 땐 몰랐던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석현 씨, 아니 그게 뭔가요? 미안해. 설마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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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봐봐. 뭔데 그래? 우리 살았어, 자기야. 살았어! 아내가 들고 온 서류는 놀랍게도 아버지의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석현 씨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석현 씨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보험.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디 여행이라도 가려는 건지 석현 씨가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내의 기색이 심상치 않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버님 보험금 그거 빚 갚고 뭐하고 남은 것도 없어. 아니 석희도 자식인데 그럼 아버지가 남긴 거 나 혼자 꿀꺽해? 엄마도 없이 큰 애야. 이제부터 석희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챙길 거야. 아 몰라. 아씨, 언제부터 그렇게 우애 좋은 남매였다고. 문제는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었는데요. 부산 가서 석희 만나고 준수랑 사업 좀 알아보고 한 이틀 걸릴 거야. 석현 씨가 동생을 챙기는 게 아내는 무척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힘들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내가 뭐라고 하던 친구까지 동행하고 나선 석현 씨.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아, 그럼 동생이 여기 부산에 혼자 사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지 살 길 찾는다고. 나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는데 기특하지. 아이고, 대단하네. 석희야! 석 달 만에 처음 만나는 남매. 잘 지냈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살 빠진 것 같아? 좋겠다. 어? 뭐 동생 없는 사람 뭐 서로 살겠나? 멀리 떨어져 사는 탓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자주 못 만났던 두 사람. 오랜만에 만나니 할 말이 많은가 봅니다. 가정 환경 때문인지 철이 일찍 든 동생 석희 씨. 돈 벌겠다고 혼자 객지에 나와 고생이 많을 겁니다.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석현 씨 걱정이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 정을 못 받고 큰 동생이라 더 마음이 쓰였는데요. 다 먹어. 나 너무 배불러. 오빠 때문에 과식했잖아. 나 소화제 먹어야겠다. 아, 소화제도 사줄게. 다 먹어. 석현 씨는 새삼 동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빠. 근데 있잖아. 왜? 그동안 아빠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사실 엄마가 여기 사신대. 야, 우리가 엄마가 어딨어? 오빠. 오빠. 그 여자 얘기 그만해. 넌 우리 버리고 간 사람 만나고 싶냐? 화내지 마, 오빠. 나도 만난 건 아니야. 그냥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그랬던 거지. 시끄러. 안 돼. 너 만나기만 해봐. 석현 씨 헤어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깊어 보이는데요. 잠시 후 바쁘다면서 그냥 가래도 그런다. 죄송해요. 다 왔어, 저기야. 갈게. 석희야, 야, 바쁘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임마. 자, 소화제랑 이것저것 챙겼어. 꼭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잔소린. 알았어. 몸 좀 잘하고. 갈게.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잘해주려고 만나서 동생 마음은 못 헤아리고 화만 낸 건 아닌지 석현 씨 아쉬움에 발길이 휘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던 석현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제가 최석형인데요. 네? 뭐라고요? 석희가 죽었대. 친구가 집에 찾아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저항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이 의심스러웠지만 자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사건인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가면 어떻게 석희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찾아온 동생의 죽음. 게다가 동생은 이제 갓 20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최석훈 씨. 석희 씨 죽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건데요. 최석희 씨 마지막으로 만나셨을 때 평소와 뭐 다르다거나 뭐 이런 거 느끼신 거 없나요? 아니요. 저랑 밥 먹고 헤어질 때까지 정말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게 뭐 유서도 없고 뭐 사망하기 직전까지 친구들이랑 문자, SNS 뭐 이런 거에서 전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누가 우리 석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타살로도 자살로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 혹시라도 동생 석희 씨가 나쁜 일을 당한 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석 달 사이 가족을 2명이나 잃은 석현 씨. 마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 후이어서 더욱 심란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음 같아서 나도 딱 죽고 싶다. 야, 너 이상한 생각하지 마. 이런 때일수록 네 와이프랑 애를 생각을 해야지. 정신 차려. 우리 석희랑 아버지만 생각하면 석현아, 근데 너희 어머니한테도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머니인데. 나 엄마 같은 거 없어. 수틀리면 다 끝내면 돼. 석현 씨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진 것만 같습니다. 며칠 후 석희 씨 사망에 대한 수사를 하던 경찰은 뜻밖의 사실을 알아냅니다. 뭐? 최석희 앞으로 생명보험? 아니 그럼 보험금 수익자는 어머니? 혹시 석희 씨 죽음이 보험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시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자 앞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수령자를 확인해 보니 10여 년 전 아버지와 이혼 후 가족들과 왕래가 없었던 친모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석현 씨도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1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왜 이래 정말? 할 말 없어. 그만 가 이제. 이대로 들어가면 어떡해요? 아유 진짜 얘가 왜 이래 정말? 난 글쎄 모른다고 돈 같은 거. 모르긴 뭘 몰라. 이제 와서 남을 알아 버린 딸 보험금 챙기겠다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왜 이래 정말? 경찰입니다. 그때 최석희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빠 아니면 엄마? 경찰은 과연 누구를 잡으러 온 걸까요? 잡혀온 사람은 석현 씨였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내 동생을 왜 죽여요? 예. 아니 아니라고 너. 야, 너가 여기 왜 있어? 아니 그런데 아내 신영 씨는 왜 또 경찰서에 와 있는 거죠? 나 거짓말한 적 없어. 있는 그대로만. 너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해? 근데 소름 끼치더라. 당신 나 죽이려고 그런 거였어? 뭐? 너 뭔 헛소리 하는 거야?
네가 뭘 알아? 어? 뭘 하냐고 진짜. 무슨 얘기일까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부부는 석현 씨의 도박 빚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도박 좀 끊으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쌓여가는 빚에 나 몰라라 하는 남편. 머리가 아플만 하죠. 그날따라 석현 씨가 약을 챙겨주더랍니다. 자, 이거 먹어. 아, 나도 요새 계속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처방 받은 거야. 머리 아플 일은 있나 보네. 야,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약 먹고 한숨 푹 자. 그냥 잔소리를 피해 나가나 보다 했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으려는데 이상한 염산 같은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영 씨는 약을 먹지 않고 그대로 하수도에 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 그 약이 아무래도 수상했던 겁니다. 아,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소설 써? 그러니까 내 앞으로 5억이나 되는 보험금은 왜 들어놨는데 전기세도 못 내는 주제에 보험료는 냈더라. 아, 보험 들고 돈 낸 게 잘못이야? 그게 법에 걸려요? 수상하긴 하지만 범행을 확정지을 증거는 없는 상황. 그런데 부검료가 나왔습니다. 최석희 씨 부검 감정서. 젊은 나이에 의문사, 부검이 불가피했는데요. 부검 결과 자칫 묻힐 뻔한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인이 청산가리네요. 그리고 최석희 씨 방 안에 있던 약병에서도 청산가리가 검출됐고요. 제가 그 약을 줬다는 증거 있어요? 아니, 경찰들이 증거도 없이 막 이래도 돼요? 이봐요, 최석현 씨. 부친 마지막으로 만난 게 사망 이틀 전이라더니 사망 당일에 부치집 근처에서 최석현 씨 핸드폰 잡혔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 죽음마저 의심스러운 상황. 이쯤 되니까 확신이 섰습니다. 이 보험금을 노리고 청산거리로 가족을 차례로 살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섬뜩한 것은 어머니를 찾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동생 앞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할 당시 법적 상속인이 수령하는 걸로 지정하였는데 미혼인 여동생이 사망할 경우 형제보다 이혼한 친모인 어머니가 수령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다 얘기하세요, 좀. 아, 진짜. 글쎄, 난 아니에요. 내가 안 했다고요. 들어오시라고요. 장 형사,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최석현에게 경찰은 대질할 증인을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최석현의 친구 준수 씨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쟤 뭐야? 야, 내가 우리 아버지랑 동생 죽이는 거 네가 봤어? 최석현이 청산가리 갖고 있는 거 보셨죠? 친구는 결정적인 증인이었습니다. 최석현의 옷주머니에서 흘러나온 이상한 약통을 발견하는데요. 경찰에 제보를 했던 것.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빚으로 2억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여동생 살해, 아버지 살해, 어머니, 아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씨는 범행일체로 부인하였고 여동생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되었습니다. 재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족 모두를 살해하려 한 최석현. 내가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네들이 알아? 난 아니라고! 억울해! 아니라고! 돈 때문에 가족 모두를 죽이고도 끝까지 가족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최석현.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으며 흘리는 악어의 눈물도 이보다 위선적이진 않을 것입니다.